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서방!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기에 남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진짜로 회사 그만두고 그 식당으로 갈 생각인가? 남편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는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눈치를 보며 입을 뗐습니다. 자기야, 내가 엄마한테 말했어. 왜? 내가 알면 안 되는 건가? 엄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물론 내가 뭘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 내내 은우 봐주고 있는데 설마 나한테 그런 말도 안 할 생각이었던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말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 좀 해보자고. 자네 진짜 회사 그만두고 그 식당으로 갈 생각인가? 남편이 엄마 맞은편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어요. 지금 회사는 월급도 적고 비전도 없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당에서 일하면 월급도 훨씬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럼 장모님께도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가 언제 돈을 많이 달라고 했어? 엄마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내가 은우 봐주는 건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런 이유라면 그냥 회사 다니게나. 자네 전에 회사에서 나와서 고생한 거 벌써 잊은 거야? 혹시나 배달하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 줄 알아?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려. 엄마의 말에 남편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손을 비비적거리며 자세를 고쳐 앉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어요. 엄마, 아직 생각 중이라는 거잖아. 그리고 사실 그동안 은우 봐주는데 엄마한테 돈도 쥐꼬리만큼 주고 하니까 우리도 많이 미안했단 말이야.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거기서 일만 잘 배우면 식당을 통째로 물려주시겠다고 하는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괜찮지 않을까? 이래서 니들이 생각이 없다는 거야. 엄마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큰아버지한테 자식이 있어 없어? 물론 자식이 있지. 잘 알면서 뭘 묻고 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생각까지 통째로 정서방한테 주겠다고 했다고? 엄마가 콧웃음을 쳤습니다. 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니들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저도 모르게 반박하는 말이 튀어나왔지만 엄마가 눈을 부릅뜨며 쏘아붙였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미쳤다고 그 상가를 조카한테 줘? 니들은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구야, 제가 잠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식당이 할머님, 할아버님이 남겨주신 거라 누군가는 가업을 이어받길 원해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 근데 큰아버님 자식들은 그 식당 물려받길 싫어해서 큰아버님이 남편한테 한번 배워보라고 하는 거라니까. 내가 볼 때는 내내 부려만 먹다가 나중에 자식들한테 넘길 게 분명해. 엄마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서류로 증거를 남겨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와서 일하라고 했다며. 그게 말이야, 방구야. 장모님,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우선 일하는 걸 지켜봐야 적임자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일 시켜보고 결정하려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그 말 한마디만 믿고 가서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 엄마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식당에서 청춘을 바쳐 새가 빠지게 일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적임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큰아버지 자식들한테 넘겨주면 그땐 어쩔 셈이야. 그때 가서는 재취업도 힘들고
그냥 팽 당하는 거야.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엄마가 우리를 설득했지만 남편 얼굴에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장모님, 큰아버지 그렇게 나쁜 분 아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큰아버지에게 그 식당을 물려주신 이유도 큰아버지가 적임자라 그랬던 겁니다. 적임자라 그런 게 아니고 장남이라 그런 거겠지. 엄마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날카롭게 맞받아치는 말에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어요. 그 순간을 포착한 엄마도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급히 말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정서방 말처럼 큰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긴 하겠지. 근데 돈 앞에서 장사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서 하는 말이야. 멀쩡한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조카한테 상가까지 넘기겠다는 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 상가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엄마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보라 그 말이야. 은우는 내가 좋아서 봐주는 거니까 너무 미안해하지도 말고 오롯이 자네 앞날만 생각하라 그 말이야. 네, 장모님.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엄마가 집을 나섰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자기야, 엄마는 우리가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당연하지. 장모님 입장이 이해가 돼서 딱히 서운한 건 없는데. 남편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가서 일 배우고 싶어. 사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난 뒤 큰아버지 큰어머니께서 나를 키워주셨잖아. 그러나 중에 학자금 대출 하나 없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거기다 비록 지방이긴 해도 집도 마련해 주셨고 말이야.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 남편의 눈빛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암튼 난 그냥 큰아버지 믿고 한번 일 시작해보고 싶어. 거기다 주말마다 가서 일해보니 그 일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남편은 이미 큰아버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듯 해보였습니다. 남편이 중학교 때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큰 댁에서 살았다는 것을 저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도 두 분이 혼주석에 앉아주셨고 정말 놀라웠던 일은 집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명절에 다 함께 모여도 차별 없이 대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큰아버님께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식당은 할아버님, 할머님 두 분께서 두부조림을 파는 작은 식당을 열면서 시작됐고 그 식당을 큰아버님이 이어받아 지금의 두부요리 전문점 식당으로 키워냈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물려받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했지만 할아버님께서 적임자는 큰아버님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네요. 그로 인해 시아버님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그러는 도중 교통사고가 나서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홀로 남은 남편은 큰 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큰아버님에게는 아주버님 두 분, 그리고 시누이가 한 분 계신데 세 분 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 분 다 전문직으로 일하고 계셨고 식당을 물려받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네요. 결국 큰아버님이 조카인 남편에게 일을 배우면서 식당을 물려받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던 거였어요. 만약 5년 동안 일을 성실히 배우면 식당을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가도 남편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에 남편이 혹할 수밖에요. 남편은 공부도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이미 식당에서 일을 배우기로 작정한 듯 해보였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회사를 10년 다녔는데 아직도 월급이 300만 원이래.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소기업인 거 감안하더라도 너무 비전이 없잖아. 물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고등학교 친구들 보면 도태되는 느낌이 들어. 남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내 친구 중에 대기업 다니는 현수 있잖아. 현수랑 소주 마시면서 얘기해봤더니 당연히 식당 일 배워야지 그러더라고. 현수도 대기업 다니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게 회사라고 말이야. 나도 그 말에 동의해. 큰아버지 말처럼 식당 일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기술이라면 기술인 건데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할 수 있는 거잖아. 거기다 요즘은 두부가 웰빙 음식으로 알려져서 외국인들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 남편의 목소리에 열기가 실렸습니다. 우리 할머니 음식 솜씨가 어마어마했잖아. 자기도 청국장 맛있다고 했잖아. 그렇긴 하지. 사실 자기 만나기 전엔 청국장 잘 못 먹었는데 냄새도 안 나고 맛있긴 해. 거봐. 지금 배워놓으면 평생 식당하면서 살 수 있다니까. 음식 맛만 변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니까 진짜 열심히 배워볼 생각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내 편이 되어줘. 자기가 장모님 좀 잘 설득해줘. 나 진짜 열심히 배울게. 간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남편의 성실한 모습을 봐왔기에 잘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임신하고 얼마 뒤 남편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직을 해야만 했어요. 지원서를 열심히 넣어봤지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대리운전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다행히 얼마 뒤 재취업에 성공하긴 했지만 매달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다 주곤 했어요. 그런 남편의 성실함을 믿고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고 결국 제가 나서서 엄마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내가 봐도 조금 이상한 상황이긴 한데 한 번만 믿어줘. 걱정이 돼서 그러잖아. 그러다가 혹시 일은 일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나서 팽당하면 그때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전에 정서방이 대리운전에 배달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기나 해. 그때는 참기라도 했지. 나이 들어서 그러면 어쩔 거냐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말 안 한 게 있는데 사실 그때도 큰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어. 사돈이 도와주시다니? 그런 말 없었잖아.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큰어머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말 못했던 것뿐인데 매달 50만 원씩 주고 가고 그러셨어. 그게 정말이야?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원래 엄마는 자식 걱정뿐이라고 하시면서 굳이 주고 가시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 엄마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내가 보기엔 두 분 다 좋은 분들이라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생각해봐. 조카를 대학까지 보내주고 큰 댁에 가도 차별한 적 한 번도 없다니까? 거기다 엄연히 따지면 조카인데 누가 조카한테 집도 사주겠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범한 분들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줘.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도 회사 계속 다닐 거니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돈도 잘 모아둘게. 상황을 듣고 엄마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식당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을 익히느라 많이 분주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너무 힘든 거 아니야? 홍삼이라도 사야겠어. 괜찮아.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총괄 부사장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총괄 부사장? 큰아버지가 명함도 만들어주신다고 했어. 남편의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근데 그냥 이름만 부사장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운영하게 될 거니까 허투루 배울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일이 조금 서툴어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보람 있어.
남편이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거기다 자기 놀라지 마. 큰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총괄 부사장이니까 매달 월급을 1,000만 원씩 줄 거래. 뭐? 1,000만 원?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잘 알고 있던 터라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진짜로 1,000만 원씩 주시겠대? 근데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하시긴 했어. 남편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이상한 소리라니? 1,000만 원씩 주시는 대신 매달 500만 원은 적금을 넣는 조건이라고 하셨어. 뭐? 적금으로 500만 원을? 근데 그 정도 적금 들고도 나머지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하지. 나도 계속 회사 다닐 건데 충분히 살고 남지. 무조건 500만 원은 적금 넣어야 하고 분기에 한 번씩 통장 검사 받으래. 통장 검사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돈이 생기게 되면 막 쓸 수도 있다면서 분기에 한 번씩 그냥 보여달라고만 하셨어. 근데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알겠다고 했어. 하긴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저도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 월급을 받는다는 말에 이미 정신줄을 놓아버렸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달 500만 원 적금을 넣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정말로 남편은 월급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남편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매달 500만 원은 적금을 넣으라고 했지만 우리는 크게 쓸 것도 없고 제 월급도 있다 보니 첫 달에는 700만 원을 적금했습니다. 엄마에게 드리는 돈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기존대로 아껴 쓰기로 했거든요. 제가 보너스를 받을 때면 더 많은 적금을 넣기도 했기에 불어나는 통장을 보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제가 통장을 챙겨 남편에게 건넸어요. 자기야, 오늘 통장 검사 받기로 한 날이잖아. 통장 정리해놨으니까 보여드려. 근데 우리 이대로 가다가 완전 부자 될 것 같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는데요. 제 말에 통장을 확인하던 남편 입가에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집을 나선 뒤 저도 출근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통장 검사 받기로 한 날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큰아버님께 분기별로 통장 검사 받기로 했거든. 뭐? 통장 검사를 받다니?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에 그 사람 월급이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 그중 500만 원은 무조건 적금을 넣기로 약속했거든. 적금 잘 들어가고 있는지 분기별로 큰아버님이 검사하기로 했어. 아니 월급을 줬으면 그만이지. 통장 검사를 왜 해? 엄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암튼 우리 벌써 엄청 많이 모은 거 있지. 이러다가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그래서 매달 500만 원씩 적금 넣고 있는 거야? 엄마도 알다시피 우리 둘 다 절약하는 게 몸에 배어있다 보니 700만 원씩 적금 넣고 있어.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더라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 볼 때마다 더 아껴 써야지 그런 생각만 든다니까. 아니 근데 대체 통장 확인은 왜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엄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차피 그이 통장에다 적금하는 건데 그게 무슨 대수겠어. 그냥 보여드리면 되는 거지 뭐. 엄마가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그저 좋았기에 그런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뒤에도 남편은 열심히 일했고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통장의 돈은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어느덧 우리의 삶은 안정 궤도에 올라선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간식거리를 사서 식당으로 향했어요. 큰어머님이 환하게 반겨주시며
제가 좋아하는 두부김치를 준비해 주셨어요. 하얗고 부드러운 두부 위로 붉은 김치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두부는 단백질 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돼. 큰어머님이 수북히 담아주시며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훈이 덕분에 요즘은 나도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큰어머님의 목소리에 안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해야 한다는데 식당을 비울 수가 없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예전 같으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왔을 텐데 지은이가 있어서 걱정이 안 된다니까. 그럼 곧 수술하셔야겠네요. 수술하고 당분간은 쉬어야 할 것 같아. 벌써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참은 게 용한 거지. 큰어머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암튼 지은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을 훨씬 잘해.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큰어머님이 큰아버님과 남편을 번갈아가며 바라봤어요. 그날 남편이 일을 잘한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그 뒤 큰어머님은 서울에서 무릎 수술을 하셨고 당분간 시누이, 그러니까 형님 집에서 지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큰아버님이 약속했던 5년이란 시간이 흘러갔고 남편 혼자서도 식당 일을 전부 처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오래 근무했던 분들이다 보니 손발이 척척 맞는다고 했어요. 큰아버님이 남편을 더욱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이 직원들과도 원만하게 지내는 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일을 한 지 6년이 다 되어갈 무렵 갑자기 작은 아주버님이 내려왔어요. 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안 맞아서 식당 일 배우고 싶어서 내려왔어요. 작은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갑자기 내려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전에 내려와서 배우라고 할 때는 콧방귀도 안 꼈으면서. 들어보니까 지훈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다면서요. 작은 아주버님이 남편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상사 눈치 볼 필요 없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 정도 받으면 최고의 직업 아니겠어요? 식당 일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큰아버님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럼 너도 지훈이처럼 5년만 버텨봐. 만약에 버티면 나도 생각해보마. 큰아버님 말에 큰어머님이 깜짝 놀란 채 외쳤습니다. 지훈이가 물려받기로 했는데 그런 말이 어딨어.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더 보자고. 큰아버님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진 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순간 전에 엄마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작은 아주버님이 와서 일 배운다고 하는데 전에 말했던 거랑 약속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글쎄, 나도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근데 작은 형이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 우선 매일같이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야 하는데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 이러다 엄마 말이 현실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지. 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기야, 그동안 우리 매달 700만 원씩 적금 넣었잖아. 사실 그것만 해도 이미 감사한 일이잖아. 난 그냥 큰아버지 말씀에 따를 생각이야.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누가 1,000만 원씩 월급을 주겠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 하긴 그렇긴 하지. 그니까
난 그냥 큰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 참이야. 만약 작은 형한테 가게를 물려준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니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알았어.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나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엄마가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엄마한테는 자세히 말하지 말자. 남편에게 당부를 했지만 같은 지역에서 지내다 보니 얼마 뒤 엄마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따지듯 물었어요. 들어보니까 둘째 사돈이 내려와서 일 배우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집에 들어서자마자 벼락같이 쏟아지는 질문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 친구들도 거기 단골인 걸 몰라서 그래? 대체 무슨 말이냐고. 아, 그게... 제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작은 아주버님이 가게 일 배워보고 싶다고 내려온 모양이야. 뭐? 그럼 전에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니! 얘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큰아버님이 아무 말씀 없으셔서 잘 모르겠어. 근데 그이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 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엄마가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러다 고생만 하고 팽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엄마, 큰아버님이 우리 집도 사주셨고 식당 일하면서 그동안 돈도 많이 모았잖아. 솔직히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야. 그 사람 그냥 회사 다녔으면 그 큰 돈을 모을 수나 있었겠어? 엄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렇긴 한데 너무 속상해서 그렇지. 엄마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배어났어요. 그동안 큰어머니 큰아버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 은혜를 받았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잖아. 그니까 엄마도 그런 마음 갖지 마. 엄마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혹시나 이럴 줄 알고 나도 돈을 모아둔 게 있으니까 필요하면 말해. 엄마가 무슨 돈을 모아? 매달 은우 봐준다고 니들이 돈 줬잖아. 그거 거진 다 모아놨어. 그러니까 필요하면 말하라고. 엄마, 그 돈은 그냥 쓰라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돈 쓸 일이 없어서 모아놓은 것 뿐이야. 엄마,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도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채 그 뒤로는 모든 걸 내려놓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의 표정이 묘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곧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작은 형 말이야. 쫓겨났어. 뭐? 아주버님이 쫓겨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그동안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작은 형이 근태도 엉망이고 그랬거든.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해야 하는데 늦게 오는 날이 많았어. 정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몸살이 났다고 빠진 날도 많았거든.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큰아버지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자격 미달이라고 앞으로 식당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 남편 말에 의하면 작은 아주버님의 불성실한 태도에 큰아버님이 대노하셨다네요. 그러니까 몸살이 났다고 하고는 골프를 치러 다니기도 했다는데 그 모든 것을 큰아버님이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큰아버님이 작은 아주버님과 남편을 앉혀놓고 뭔가를 보여주셨다네요. 거기 보면 그동안 니들 근태가 적혀 있을 거야. 큰아버님이 노트를 펼쳐 놓으며 말했답니다. 민재 내려오자마자 정리해둔 거니까
비교해봐라. 지훈이는 지금껏 지각이 몇 번이냐? 없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고 큰아버님이 이번에는 작은 아주버님에게 물었답니다. 민재는 지각이 몇 번이냐? 아버지, 이런 걸 왜 하시는 거예요? 작은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불편함으로 가득했답니다. 지각이 몇 번이냐고 물었잖아. 큰아버님의 목소리가 높아졌기에 그제서야 분위기를 파악한 작은 아주버님이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지각이 50번이요. 지각이 50번이라? 큰아버님이 허탈하게 웃으셨답니다. 그동안 지훈이는 지각이 없었는데 50번이라? 하긴 지훈이는 몸이 아파도 우선 출근은 했으니까. 큰아버님이 노트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답니다. 근데 지각을 50번이나 하더니 신기록이야, 신기록. 그럼 지훈이는 결근을 몇 번 했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민재는 몇 번으로 적혀있냐? 15번이요. 작은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답니다. 15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식당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사람이 지각 50번에 결근을 15번 했어? 큰아버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다네요. 네가 안 나오면 식당 문을 못 여는데 그럼 식당은 얼마 안 가서 망하겠구나.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있잖아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사장이 허구한 날 지각에 결근하는데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식당 운영하게 되면 1년도 안 돼서 망하기 십상이겠지. 고로 민재 네가 식당을 운영할 자격이 있을까? 큰아버님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실한 지훈이가 식당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냐? 아버지, 그래도 그건 아니죠. 작은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커졌답니다. 제가 아버지 친아들이잖아요. 친아들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큰아버님이 식탁을 탁 하고 내리쳤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어떻게 일군 가게인데 망에 자빠질 걸 알면서도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이 가게를 맡겨. 앞이 뻔히 보이는데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지훈이도 내 핏줄인데 내가 왜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너한테 맡기겠냐. 난 무조건 능력 우선주의야. 한마디로 이 가게를 물려받을 사람은 지훈이밖에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 그 말에 작은 아주버님이 씩씩대며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버님이 부르셔서 식당으로 갔는데요. 그동안 많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큰아버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내가 왜 500만 원씩 적금을 넣으라고 하고 통장 검사까지 했는 줄 아니? 이 상가를 니들한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야. 그 말에 어리둥절해진 채 큰아버님과 큰어머님을 번갈아가며 바라봤는데요. 큰아버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어요. 근데 니들도 민재가 내려와서 이 상가를 욕심내는 거 봤지? 작은 형은 하던 일이 힘들어서 이 일을 배우고 싶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놈이 일이 힘들어서 그랬겠냐? 큰아버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상가가 욕심나니까 그런 거지. 이 상가를 너한테 준다고 말했더니 그게 분해서 그랬던 거야. 우리가 벌어놓은 돈이 꽤 많다 보니 그걸로 삼남매 나눠 가지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네 큰형이랑 누나는 알았다고 했는데 민재 그놈만 이 상가가 너한테 가는 게 싫어서 그 꼬장을 부렸던 거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 가게 물려받았어도 나중에 다 팔아버리고 남았을 거다. 큰아버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 가게라는 게 꾸준히 유지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 거기다 민재는 전문직이잖아. 다시 일하면 그만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큰아버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그것보다도 내가 니들한테 500만 원씩 적금을 넣으라고 했던 이유는 말이다. 니들이 그 돈으로 이 가게를 사야 해서 그랬다. 네? 가게를 사다니요?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알아봤더니 이런저런 문제가 많더구나. 법적인 용어가 복잡해서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니들한테 이 상가를 그냥 넘겨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방법은 니들이 모은 돈으로 이 상가를 사야 하는 것뿐이야. 그럼 유리분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구나. 그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니들한테 꼭 돈을 모으라고 했던 거야. 그럼 니들한테 내가 증여를 한 게 아니고 거래를 한 게 되니까 말이야. 대신 시가보다 너무 낮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큰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네 형들이랑 누나는 서울에 아파트 사줘서 지금 아파트가 엄청 올랐잖니. 근데 니들 결혼할 때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내줘서 내내 마음이 안 좋았어. 아무래도 서울 아파트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 말로는 맨날 친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왠지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암튼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넌 우리 막내 아들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큰아버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상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모으도록 해. 거기다 할아버지께서 반드시 식당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라고 하셨어. 난 그저 유언대로 한 것뿐이야. 그날 큰아버님, 큰어머님의 어마어마한 배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에 감동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두 분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는 돈을 모아 그 상가를 살 수 있었습니다. 큰어머님, 큰아버님 두 분은 여전히 우리 가게를 돕고 계신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 보니 가족끼리 재산 다툼으로 인해 집안이 초토화되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세상에 큰어머님, 큰아버님 같은 분들이 또 계실까 하는 마음이 들어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